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창성과 정확성과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수법 역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교수법의 역사에 따라서 각각의 방법론에 따라서 유창성과 정확성과의 관계를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죠. 대표적으로 청와식 교수법, 오디오 링구얼 어프로치부터 볼게요. 기억하시겠지만 청와식 교수법은 오디오 링구얼 교수법이고 이것은 비헤이비어리즘, 행동주의와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그 아미 메서드라고도 불리기도 했었죠. 이것은 행동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장을 틀리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즉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추구하죠. 왜냐? 행동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 우리의 말이 행동의 습관 형성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말이 처음에 버릇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러니까 행동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조금씩 잘못된 거, 예를 들어서 3인칭 단수의 s를 틀린다, 붙이지 않는다. 뭐 사실 붙이지 않아도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The boy like music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The boy likes s가 붙어야 되죠. The boy likes music 해야 되는데 The boy like music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맥이 주어진다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는 그 s를 붙이지 않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청와식 교수법에서는 그렇게 s를 처음부터 틀리게 하면 그게 버릇이 돼서 계속 s를 붙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The boy likes music이라고 완벽한 문장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학습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와식 교수법에서는 모든 학습자들이 처음부터 완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몰입교육은 그에 비해서 문법 자체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많이 하질 않죠. 몰입교육 기억나세요? 영어로는 Immersion Education. Immersion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한 학자가 그쵸? 메릴 스웨인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학자이고 French Immersion, 그 캐나다에서 불어를 몰입교육으로 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몰입교육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한 6년, 7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때도 정확성에서 이슈가 있었다고 하죠. 특히 프로덕션, 아웃풋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청와식 교수법은 너무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제기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줬다면 몰입교육에서는 자연스럽게 여러 과목을 영어로 배우는 거 혹은 불어로 배우는 상황이니까 그다지 문법적인 걸 하나하나 배우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노출로 인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복잡한 문장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쓸 때 이슈가 생겼다는 거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수 형태는 청와식 교수법처럼 처음부터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몰입교육에서처럼 그냥 무조건 몰입을 하면 즉 노출이 많으면 모든 유창함과 정확함이 다 해결된다 이런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을 한 게 형태 중심의 교수법,
focus on form 혹은 focus on form instruc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일단 focus on form 단수인데 focus on forms s가 붙은 forms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후자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즉 s가 붙은 focus on forms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건 전통적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떠올리시면 돼요. 책 자체가 문법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진도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 항목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법에서는 forms, 부정사, 동명사, 부사, 형용사, 관사 등등 이런 forms에 항상 포커스가 가요. 예, 관심 대상이 하나하나의 문법 형태인 거죠. 그에 비해서 앞에 나와 있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focus on form, focus on form 단수로 되어 있는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문법적인 항목을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문법 배우고 또 문법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과 어떤 특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계획을 하기 위해서 난 다음 주에 뭐 할 거야, 오늘 오후에 뭐 할 거야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be going to 같은 거죠. be going to는 그 자체로 중요한 문법적 사항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폼인 거죠. 그래서 부정사, 부사, 관사, 대명사 이런 식으로 폼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식의 focus on forms와는 다르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즉 친구에게 계획을 얘기해 준다는 상황에서 그 폼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의미 전달을 위한 폼, 그 폼도 많은 폼을 한꺼번에 다루지 않고요. 보통은 하나, 정말 많아야 두 개, 한두 개 정도를 다루는 걸 focus on form이라고 합니다.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는 의사소통과 의미 전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폼, 그것에 집중하는 거. focus on forms는 형태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 이것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유창성과 정확성의 관계는 뭐냐면 형태중심 교수법에서는 유창성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유창성 중요하다. 그렇지만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 써야 하는 그런 폼이 있다는 거죠. 그 폼에 집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이션과 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25% 룰을 얘기를 해요. 관련돼서. 자, 216페이지의 첫 번째 위에서 유창성과로 시작하는 그 문단을 보죠. 유창성과 정확성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에 비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는 것은 이미 정확성도 갖추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보 단계 학습자에게는 유창성의 발달이 우선되어야 하고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야 된다. 즉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쭉 하는 게 중요하지 모든 문법사항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션과 뉴튼이라는 사람이 2009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성을 겨냥한 활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업의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유창성과 정확성의 비율은 언어 기능에 따라 달라져야 되겠죠. 말을 할 때는 음성 언어에서는 유창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경우가 많고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써가지고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할 때는 정확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더더욱 유창성에 강조를 두고 교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성을 아예 희생해서는 안 되고 그죠? 그것 또한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냐면 이게 말과 같이
그 구두 언어인가 아니면 쓰기와 같이 문자 언어인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노경희 교수님은 그 아래 216페이지에 그림을 그려서 유창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강둑에 해당하는, 지금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강둑에 해당하는 게 정확성이고 물의 흐름이 유창성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즉 강이 흘러가야 되니까 강이 뚝 밖으로 흘러넘치고 범람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범람을 하게 되면은 정말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강둑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느 정도 강의 흐름을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은 흘러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흘러가도록 놔둬야 된다는 거죠. 정확성을 위해서 강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렸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비유를 하셨네요. 예,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강의 뚝과 강의 흐름과 같다. 뭐 이런 비유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